자, 실력 정석 5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방정식을 푸는 거라서 진짜 열심히 풀면 답은 나오는 패턴일 건데 1번에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불편하니까 요거를 일단 x 더하기 2가 양수인 케이스랑 x 더하기 2가 음수인 케이스로 일단 나눠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요, 얘는 2의 x 더하기 2제곱이 될 거고, 얘는 일단은 절대값 놔둘게요. 어차피 저 상황에서는 저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넘겨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먼저 연산해주면 얘는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에서 2의 x 더하기 1 빼는 거니까 그냥 2의 x 더하기 1제곱이죠. 그러면 저 뒤에 있던 저 절대값을 풀지 않아도 일단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이 나타내 줬네요. 자, 이게 성립하려면 이 절대값의 결과물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값도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2의 x 더하기 1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쪽에서 얻어지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여기가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자, x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면요, 2의 x 더하기 1제곱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보다 작은 거잖아. 자, 그래서 절대값을 못 풀었었는데 얘는 그냥 절대값을 풀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럼 저기가 음수 될 거니까 여기 더하기로 바뀌고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이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어야죠. 자, 요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얘랑 지워지네요.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 x 더하기 2제곱을 하면 그 값이 지금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양변을 2분의 1로 나눠줘 버리면 2분의 1에 x 더하기 3이 1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만족하는 x 더하기 3은 2분의 1을 1로 만드는 아인 거니까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마3이네요.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는요, 내가 구한 결과물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꼭 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성립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은 x 더하기 2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 대입하면 성립하죠. 자, 그래서 1번의 결과물은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때문에 범위 좀 나눠주는 게 조금 귀찮아지긴 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는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때 이제 절대값 하나는 없애줬지만 그 절대값 이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이
그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 둘 중에 또 범위를 또 쪼개야 되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정리가 되면서 굳이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형태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만일 어렵게 내는 상황이었다면 저기 절대값 부분도 또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까지도 한번은 생각해 주면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범위 때문에 절대값이 사라져서 어차피 저기서는 그 절대값 부분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요때는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질 수 있었죠. 자, 그래서 1번이 좀 제일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번이나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쉽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번은 2의 x제곱에 3의 x제곱이 144 요거 만족하는 x값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얘들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144면 12의 제곱이니까 2가 일단 4개 있는 거고 3이 2개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x는 2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2의 x제곱이 될 수 있는 건 2의 4제곱 밖에 없고 3의 x제곱이 될 수 있는 건 3의 제곱밖에 없잖아 라는 약간 정수론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저거 답은 2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밑과 상관없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에다가 무슨 제곱을 했는데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예전엔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뭐라고? 로그에 5에 3이다 이렇게 개발을 해버린 거라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밑이 똑같은 아이끼리 계산하면 돼 이렇게만 가기는 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2도 해이긴 하겠지만 해가 2만 유일하게 존재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2에다가 그러면 이제 x제곱 빼기 4 하고 3에다가 x-2는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뭘 하고 싶어졌냐면 x제곱 더하기 4라는 아이가 인수분해하면 x-2 x 더하기 2인 거니까 지수가 x-2로 묶이는 거지. 그럼 2에다가 x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3을 곱한 다음에 여기다 x-2제곱을 했더니 1이 됐다는 거야. 자, 요렇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자, 하나는 얘가 0이면 되겠죠. 모든 숫자에 대해서 지수가 0일 때에는 항상 1이 나올 거니까. 또 하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2의 x 더하기 3 곱하기 2였죠? 2 곱하기 3이란 아이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 2의 x 더하기 2가 3분의 1이면 되고 그럼 얘는 x 더하기 2는 로그 2의 3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로그 2의 3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x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죠. 자, 해서 두 가지 형태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단순히 저 위에서 본 것처럼 너는 밑이 똑같은 아이끼리 생각하자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해도 해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약 요게 사실 얘는 뭐 이쁘게 줘갖고 2는 2끼리 3은 3끼리 이렇게 뭔가 잘 정리가 되게 이렇게 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로그를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아까 뭐 요 상황에서만 사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을 건데 이건 뭐 참고로
로그를 해볼 건데, 뭐 웬만하면 상용 로그로 하는 게 좋은데, 얘는 지금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그냥 밑이 2인 로그로 가버리죠. 그래서 2인 로그를 여기다가 해주면, 여기는 어차피 로그의 1러바 0일 거니까. 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에 로그 2의 2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에 로그 2의 3이 되고, 요 값이 0인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쟤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요쪽이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 x는 2거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죠.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은 그냥 로그 취할 때는 상용 로그 취하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밑이 2도 있고 3도 있다, 아니면 뭐 3도 있고 5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미지수를 좀 더, 그러니까 숫자를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밑에다가 조금 다른 숫자를 넣어보는 옵션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 한번 그 상용 로그 때였나? 그때 뭐 이렇게 연립해 갖고 정리해 갖고 AB로 나타내고 요런 형태 문제로 풀 때, 그때도 아마 숫자들 때문에 밑을 5인 로그로 한번 잡아서 풀었었던 것 같아요. 뭐 방정식들인데 사실 뭐 풀이 때문에 좀 얘기할 것들이 좀 있는 문제들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진짜 쉬운 건데, 이게 그 공통수학 할 때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이면 그냥 한 번에 보일 수도 있는데, 2의 x제곱, 여기 조금 더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주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에 어차피 세제곱이니까요, 6의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바꿔둘게요. 자, 이러면 왜 더 잘 보여야 되냐면, 얘랑 얘는요 합이 0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라는 거 우리 공통수학 때 많이 하잖아요. 그 구조를 보고 나면 얘도 이제 뭘로 보이냐면, 너는 3에다가 2의 x제곱 4에다가 4의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6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여기 있는 게 또 이제 뭘로 보이냐면, 마이너스 뽑아주고 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으로 보이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3으로 또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어차피 우리한테 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인수분해 되는 순간 그냥 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x제곱이 4 되려면 x 2 되면 될 거 아니야. 4의 x제곱이 2 되고 싶으면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의 x제곱이 2 되고 싶은 거니까 1이면 될 거고,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 되고 싶은데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죠. 2의 x제곱이라고 치환하는 순간 이때는 당연히 뭐보다 0보다는 큰 숫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는 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하는 해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앞에 거에 비해서 밑에 거는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 구조, 우리가 그 공통수학 때도 많이 했던 합이 3이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3의 abc다. 우리 수업 시간에 증명도 다 해봤던 거거든. 그래서 요거 좀 잘 생각해 주면 방정식 문제 풀 때 저게 보이면 되게 편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거 다 일일이 막 전개할 생각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나타내 보면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는 저 구조를 보면 합차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 모양을 보는 순간 합차구나 이 생각을 떠올려 주고 나면요, 그럼 이제 3의 n제곱은 m제곱 빼기 117의 제곱 요게 보이겠죠.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117하고 m-117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둘이 곱해서 3의 n제곱이 되는 양의 정수 mn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때는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다 3의 거듭제곱이어야 돼요. 3의 거듭제곱이어야 되니까 뭐 각각을 3의 p제곱하고 3의 q제곱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m 플러스 117을 3의 p제곱이라고 생각하고 m-117을 3의 q제곱이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 이때 m도 구하고 n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지금 p랑 q랑 더하면 일단 고값은 n인 거죠. 자, 요때 얘네들을 일단 빼볼까요? 자, 빼주고 나면 2 곱하기 117은 3의 p제곱 마이너스 3의 q제곱이고, 당연히 m에다가 양의 정수니까 117을 더한 게 더 크겠죠. 그럼 여기를 3의 q제곱으로 묶어주면 3의 p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는 다 정수들인 거니까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우리 밑이 2여도 3으로 바꿀 수 있고 5여도 7로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가 유리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실수가 들어가서 걔네들을 우리가 로그로 약속을 했죠. 걔네들이 들어가면서 2가 3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었던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밑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은 못해요. 물론 이제 2가 4로 바뀌고 3이 9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못하는 상황인 거라서 여기서는 얘를 소인수분해 해봐야겠죠. 그러면 117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39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3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13이 하나 있는 거네. 자, 이렇게 된 거니까요, 여기서 Q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인 거죠. Q가 2여야 돼요. Q가 2가 된 거니까 지금 3이 쪽에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3에 p-2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주는 거냐면 26이 되는 거거든. 자, 그 얘기는요, 3의 p-2제곱이 3의 세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p 값은 5인 거죠. 5. 자, 그럼 여기서 얘도 나왔네. 얘 얼마예요? 5 더하기 2 해서 7인 거지. 자, 그러면 요게 다 나왔으니까 이제 m 값만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에다가 여기가 q가 2였으니까 하고 117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9 더하기 117, 얘가 126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m 값은 126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꼭 저게 2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갖고 혹시 혼란이 올까봐 계속 그러는 건데, 그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지수에다가 로그라는 실수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애초에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이잖아. n 아니면 p든 q든 걔네들은 어차피 정수들인 거라서 그때는 3의 개수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13번 문제는 좀 익숙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기본 정석에서도 풀었던 건데, 기본 정석에서는 어떻게 물어봤었냐면 4의 x제곱이 9의 x제곱에 4x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주고 나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나는 4x 빼기 x제곱이라는 함수로, 하나는 9분의 4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로, 요렇게 해서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했던 거지. 우리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근의 개수 물어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직접 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기본 정석에서 풀었던 거라면 지금 실력 정석 들어오면서 뭐가 추가된 거냐면 얘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얘가. 자, 그런다고 해도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해석하기 위해서 9의 x제곱이 지금 굉장히 거슬린다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나눠주면요, 그럼 얘는 9분의 4의 x제곱 될 거고 9분의 5의 x제곱 되고 4x 마이너스 x제곱인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근데요, 얘가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가 한 개짜리 지수함수는 해봤는데 지금 얘는 그게 아닌 거잖아. 그래도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래프라는 걸 점을 찍어 나타내 보는 거기도 하지만, 둘 다 이 밑이 하나는 9분의 4고 하나는 9분의 5지만 다 0하고 1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감소하는 그래프에다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겹쳐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에다가 얘를 더 감소시키는 무언가의 함수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감소하는 걸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냐면, 우리 예전에도 했던 그래프인데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뭐 x분의 1 더하기 x 이런 거 그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y는 x 위에다가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더해 보는 거야. 그러면 y는 x분의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양수일 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요 값들을 더해 주면요, 얘는 뭐 0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수축을 이렇게 한번 나타낼까? 들러붙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뭐 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렸냐면, 처음에는 거의 더하는 양이 없으니까 저 곡선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가겠지. 비슷하게 가다가 둘이 만나는 지점은 정확히 그 값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요거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가까워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더해지는 양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들러붙는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혹시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 얘는 어쨌든 감소하는 그래프겠지. 자, 여기다가 어떤 또 감소하는 그래프를 하나를 또 더할 거야. 그러면 얘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결과물이라고 해봐야 요만큼의 차이를 내가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더라도 뭐예요? 이쪽은 점점 또 가까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가가는 그래프로 바뀌는 거지. 감소하는 거에다가 감소하는 걸 더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진 않거든. 물론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고 곧 값만큼 더해진 거니까. 그래서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감소하는 그래프에 감소하는 그래프를 더해서 감소하는 그래프를 만드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저 그래프를 그릴 순 없지만요,
어차피 교점의 개수가 알고 싶은 거지 정확한 그래프의 뭐 모양을 찾아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럼 저거는 일단 우리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보면요. 안 예뻐. 자, 요렇게 2차 함수 하나를 그려 놓읍시다. 얘는 그럼 0하고 4를 지나는 거지? 자, 여기다가요. 자, 감소하는 아이를 나타낼 건데, 쟤는 꼭지점 꼭지점 얼마 나올까? 2 넣으면 얼마 나오지? 4? 그러면 여기가 4까지 올라갈 거니까 좀 밑에서 생기겠네. 제가요,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갈 거고, 여기 2 지나는 건 똑같거든. 점근선도 똑같이 X축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교점의 개수도 그냥 몇 개? 2개다.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랑 달라진 거는 이제 5의 x제곱 하나가 추가된 거고, 근데 9분의 4의 x제곱에다가 9분의 5의 x제곱이라는 걸 좀 더해봐야, 그래봐야 지수함수인 거예요. 그래봐야 지수함수인 거고, 원래 그래프보다 물론 y값이 조금 더 커지긴 하겠지.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 엄청 차이가 나긴 할 거야. 근데 양수인 구간에서는 어차피 감소하는 아이들이고, 점근선을 x축으로 갖는 두 함수가 지금 더해진 거라서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저 빨간색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잡는 건 어차피 디테일한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개형을 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교점을 추정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뭐 처음 보는 함수이고 저걸 어떻게 그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뭐 원리 자체가 뭐 엄청 심오하고 뭐 낯선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뭐 미분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요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는 사실은 이거 뭐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 꼭 나타내 주시고요. 해주면 얘는 t제곱 될 거고, 더하기 2at에다가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a-6은 0이 양의 실근 한 개랑 음의 실근 한 개를 갖고 싶대요. 그럼 요때 실근은요 t가 아니고요, 저 방정식 x 값인 거예요. 즉 x를 알파라고 해주면 t는 3의 알파 제곱인 거고, x는 베타라고 해주면 t는 3의 베타인 거죠. 자, 그때 원하는 상황이 뭐 양의 실근 한 개랑 음의 실근 한 개였지. 그냥 뭐 자, 이렇게 갖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자, 이렇게 놨을 때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0보다 큰 거로 하고요, 베타는 0보다 작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내가 사실은 구한 거는 t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만들어진 건 t에 대한 식인 거고, 얘가 구해달라는 건 x값의 범위를 나타낸 거니까 얘를 t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건, 즉 3의 알파 제곱이라는 건 1보다 커야겠네.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건요, 3의 베타 제곱이 1보다 작은 건데 얘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저 방정식 입장에서는 양의 실근 한 개와 음의 실근 한 개인 거지만, 얘를 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해 보면 0과 1 사이에 실근이 한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실근이 한 개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지수 방정식으로 나와 있어서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근해 분리 문제를 풀어 달라는 거고, 얘를 뭐 ft라고 할까요? 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a-6 요렇게 잡을 건데, 여기 알파라고 잡으면 안 되지? 여기 근이 있는데요,
하나는 0하고 1 사이인 거고 하나는 1보다 큰 쪽에 있어 달라는 거지. 여기도 t로 잡아야지. 자, 요런 상황이 돼 달라는 거니까, 자, 근의 분리는 세 가지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 요 세 가지를 보는 건데, 저 순서대로 봐달라 그랬죠. 첫 번째로 함수값의 부호를 보면 여기가 f0인데 0보다 커져야 되고요, 여기가 f1인데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지. 요 상황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굳이 지금 함수값이 양수랑 음수 나왔는데 x축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판별식 쓸 필요 없고요. 대칭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근이 뭐 위치가 막 달라지고 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0하고 1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칭축이 뭐 1보다 커야 될지 뭐 0보다 작아야 될지 이런 걸 관심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물론 대칭축은 지금 상황 봐서는 당연히 저기 그 0보다 오른쪽에 있긴 해야겠죠. 여튼 지금 얘가 원하는 건 결국은 0 넣었을 때 부호랑 1 넣었을 때의 부호를 연립해줘 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정식, 뭐 2차 그 지수든 뭐 로그든 아니면 뭐 삼각 방정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주고 나면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통수학에서 2차 방정식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나중에 대수를 하고 미적을 하고 할 때 그게 계속 걸려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숙지를 좀 잘하고 거기서는 막힘없이 술술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래야 그것들을 이제 지수로 표현해주고 로그로 표현해주고 삼각함수로 표현해줬을 때에도 여러분이 되게 자신감 있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이네 하고 좀 편하게 풀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은 정말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0부터 넣어봅시다. 0 넣어주고 나면 얘는 2a 제곱 더하기 a-6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 넣어줄게요. 그러면 2a 제곱은 그대로 가고 여기 3a 되고 마이너스 5가 돼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쟤를 인수분해해 보면 2a에다가 마이너스 3 a에다가 플러스 2 하고 0보다 작은 걸 거고, 저기도 인수분해해 주면 2a에다가 플러스 5 a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수직선에 바로 나타내죠. 다음 필요한 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마이너스 2 하고 1하고 2분의 3. 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다음 공통 범위는 여기네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들 보면 그게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2의 x제곱을 p로, 그 다음에 3의 y제곱을 q로 생각하면 주어진 조건이요,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0이고 pq는 k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수로 지수로 주어졌더라도 우리가 원래 다항식으로 보면 더 쉽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안 보였다면 그거는 아마 쟤네들이 다항식으로 치환돼서 보이는 게 아마 잘 안 잡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연습,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2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걸 만족하는 x값과 y쌍의 쌍이 2개라는 거니까 해가 몇 개 있다는 거야? 해가 2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2개. 자, 여기서는 무조건 x가 뭐냐에 따라서 연동돼 갖고 y가 결정될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x 값이 2개 있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연결돼 갖고 y 값은 알아서 만들어질 거니까. 자, 곱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 합이 필요한 거예요. 합. 그럼 이제 p 더하기 q를 구해야 될 건데, 뭐 얘를 제곱해주면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2pq 나올 거니까 얘는 그럼 10 더하기 2k 되겠네. 여기서 어차피 p도 0보다 크고요, q도 0보다 큰 거라서 p 더하기 q도 당연히 0보다 클 거니까 그냥 여기다 루트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합도 구했고 곱도 구했어요. 이걸 했다는 건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에 합이 저거니까 루트에 10 더하기 2k의 t, 그 다음에 곱이 k였죠. 자, 요 방정식에 해가 몇 개다? 2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실근이 2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거는 특정한 범위가 있나요? 특정한 범위가 있나요? 있죠. 지금 우리가 구한 저 t라는 값이 어쨌든 p랑 q를 해로 갖는 거잖아. p랑 q를 해로 갖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x값이 2개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얘는 불필요한 표현이니까 지우죠. 어쨌든 해가 2쌍이 있다는 거야. x가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달라지는 y값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해가 2개 있다는 거니까, 즉 p랑 q랑 만족하는 해가 2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p도 q도 지금 우리가 치환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얘는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근이 2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해석해주면 얘는 양의 실근이 2개 있는 거죠. 양의 실근이 2개. 자, 그럼 양의 실근과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일단은 합인 루트 10 더하기 2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인 k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일단 여기 2개 나온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이면 10 더하기 2k에서 마이너스 4k 제곱 해주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4k지 4k 제곱이 아니라. 자,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10 더하기 2k는 k가 어차피 0보다 크면 그냥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냥 k가 뭐이기만 하면 돼요? 0보다만 크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해 볼 건데, 그럼 얘는 10-2k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그래서 치환해주고 나면 결국은 2차식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지수든 로그든 그쪽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기도 하니까
지수로그 방정식 풀면서 뭐가 좀 이거 안 풀리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수로그 방정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 2차 방정식에서 뭐가 잘 연습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2차 방정식 쪽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를 풀면서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사고도 했었지, 이런 발상도 했었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복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을 좀 늘려야지 맨날 RPM 풀고 쌤 풀면서 복습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정말 기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좀 다뤄가면서 거기서 등장했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갖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실력이 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단 잔소리가 좀 많아지게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영상 길이도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지기는 했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